네, 이어서 국시 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비뇨기계 부분을 파트를 좀 보려고 합니다. 비뇨기계에서는 가장 많이 이제 출제되는 게 사구체 신염이죠. 예, 그쵸? 사구체 신염은 연쇄상구균이 대부분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구체가 망가지면 소변이 제대로 안 나오겠죠. 예, 그래서 혈뇨, 단백뇨, 워낙엔 단백뇨가 나오면 안 되는데, 그리고 거기 사구체 쪽에 염증이 생기니까 옆구리 통증이 생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식욕부진, 오신, 구토에 열이 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전신부종이 생기는 거고, 소변이 제대로 밖으로 안 빠져나가니까요. 그래서 부종이 생기니까 고혈압이 생기고, 망막부종이 생기고, 그죠? 그래서 결국은 핍뇨, 무뇨까지 신장이 이제 문제가 생기면서 요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자가 면역 질환으로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테로이드 제제를 투여를 해주고, 거기 치료를 같이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래서 부종이 있을 때는 이뇨제 투여해주고, 염분 제한시키 해주고, 항고혈압제 투여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사구체, 염일 때 이런 치료들이 들어간다는 거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폐쇄성 질환으로서 요로결석 많이 나오죠. 요로결석은 대부분 가장 많은 게 칼슘 때문에 아까 앞에서 배웠었죠. 그죠? 부갑상선일 때 가장 문제가 생기는 게 칼슘이 많아지면 신장으로 나가는 칼슘이 많아지면서 돌을 만들어서 신결석을 만든다 이야기했습니다. 신결석은 갑작스러운 통증으로 신통, 그죠? 콜릭 페인이라고 하죠, 우리가. 그리고 결석이 작아서 움직일수록 통증은 더 큽니다. 이게 돌이 클수록 통증이 덜하고 작을수록 통증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늑골 척추각옥에 요런 쪽에 통증이 나타난다는 거. 요로 결석이 늑골 척추각은 늑골 12번째랑 척추랑 이루는 요 각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신우 상부 요관에 하부 요관에 이렇게 발생되는 부위에 따라서 통증 부위가 달라질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혈뇨가 나타나고 요로가 폐쇄되면서 수신증까지 요로가 폐쇄되니까 요거 막아버리니까 그죠? 물이 여기 차버리겠죠. 그래서 수신증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로 결석일 때는 자연적으로 배로 배출될 수 있도록 수분을 많이 섭취하게 합니다. 그래서 IV나 오랄로 3,000에서 한 4,000 정도 투여해서 수분 섭취가 될 수 있게 하고 있고요. 작은 거는 자연 배뇨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데 그러지 않은 거는 이제 세석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시기는 칼슘이 너무 많을 때는 저칼슘 시기를 해야 되고 퓨린으로 인해서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퓨린을 적게 먹으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뇨제가 투여해서 소변으로 많이 나오게끔 해야 되는 간호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사는 세석술이 들어갔는데 체충격파 세석술이나 경피적 신세석술 요 두 가지가 들어가는데 가장 많은 게 이제 체충격파 세석술을 제일 많이 합니다. 그리고 하고 나서 혈뇨나 배뇨통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방광암이 있는데요. 방광암은 무통에 혈뇨가 나타나고 이제 나중에 덩어리가 만져집니다. 그래서 핍뇨가 나타나면서 이때 이제 많이 하는 게 루를 많이 하죠. 루, 그죠? 요관루, 방광루, 이런 루를 많이 하는데 루 관리에 관련된 그죠? 수수루의 루 관리에 관련된 요 부분들, 스토마크 색깔 확인하는 거, 소변 생략, 개방성 확인하는 거, 그 다음에 아이오 체크하는 거,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아까 결장루 있죠? 해장루, 결장루랑 비슷한 루 관리는 비슷하기 때문에 같이 공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신경계 질환입니다. 신경계 질환에서는 간질 많이 나오죠. 에필lep시 간질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소발작, 대발작 차이. 소발작은 무동성 발작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잠깐 동안 일어나는 거예요. 몇 초 안에. 그래서 짧은 기간 동안에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의식 소실이 있는 겁니다. 이것도 소발작도. 대발작은 의식 소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전신 발작 안에 소발작, 대발작이 있는데 이 전신 발작은 둘 다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의식 소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차이점은 소발작은 부분만 일어나는 거고 대발작은 전체 뇌 전체에 일어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5 내지 10초 정도 발생을 하고 소발작은 그 다음에 요거 중요한 거 전조 증상이 없어요. 소발작은. 근데 대발작은 전조 증상이 있죠. 예, 허약감이나 어지러움, 불쾌한 냄새 예민하고 소리에 예민해져요. 그리고 우울, 불안 이런 것들이 같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발작하고 대발작 차이는 전조 증상이 있느냐 없느냐 둘 다 공통점은 의식 소실이 있다는 거. 그죠? 예, 그 다음에 대발작은 강직 간대성 발작이라고 하는데 얘는 강직기랑 간대기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강직기라는 것은 강직이 지속되는 10 내지 20초 동안에 의식 소실이 있죠. 그리고 팔다리가 뻣뻣해지면서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간대기는 이제 규칙적으로 떨리는 요 시기가 나타나요. 그래서 강직 간대성 발작이라고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과다한 타액 분비가 나타나고 요실금도 나타나고 청색증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혀를 깨물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발작 후에 뻣뻣함, 통증, 오심 이런 것들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분 발작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전신 발작 안에 소발작, 대발작 있잖아요. 근데 부분 발작은 뭐예요? 네, 특정 부위에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의식 저하만 생기지 의식 소실은 없습니다. 부분 발작은. 그래서 그것만 좀 알아두시고 그 대신 부분 발작은 전조 증상이 있어요. 아까 소발작은 전조 증상이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얘는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좀 잘 알아두시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요 간호입니다. 간호. 자, 발작이 일어나기 전에는 발작이 일어나기 전에 그 전조 증상이 나타난다. 그러면은 발작을 하게끔 해야 돼요. 그렇죠? 발작을 안 하게끔 막으면 안 되고 그리고 스트레스 받거나 음주, 흡연 이런 것들 하면 더 발작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균형 잡힌 식사를 하게 하고 그다음에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을 최소화해야 되고 전조 증상이 있을 때는 발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냥 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발작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손상 예방을 막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경련이나 이런 것들을 억제제를 사용하면 안 되고요. 머리가 다치지 않도록 수건 등을 대주고 아까 입술을 깨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텅바이트를 해줘서 입술을 깨물지 않도록 해줘야 되고 기도 확보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혀가 뒤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폐쇄되지 않도록 해줘야 되고 아까 혀를 깨물지 않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줘야 되고 발작 후에 아까 어떻게 해서 오심도 있고 뻣뻣함도 있고 통증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도 끝나고 나면 분비물이 많이 나와 있겠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분비물을 제거를 해주고 그 다음에 그 항경련제 투여하는 거 그 다음에 엽산 결핍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엽산을 보충을 해줘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테그레톨이라는 요 항경련제 같은 경우는 자몽주스랑 같이 마시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 규칙적인 생활하고 영양을 골고루 섭취하고 자극일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해줘야 되고요. 발작 후에는 운전이나 이런 것들은 통모욕 이런 것들은 낙상 예방해서 낙상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안 되도록 그리고 요 간호가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 간호가 중요합니다. 발작에. 항경련제 약물 벤조디아제핀계 약물하고 바비추레이틱의 약물 기타 나트륨 채널 차단제 약물이 있는데 이제 항경련제로 가장 많이 쓰는 게 나트륨 채널 차단제죠. 그리고 딜란틴이나 테그레톨 그다음에 올필 이런 약들을 많이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신경계 감염성 질환으로 제일 많이 출제되는 게 뇌수막염이죠. 메닝자이티스. 뇌수막염은 세균성 뇌수막염하고 바이러스성 뇌수막염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균성 뇌수막염하고 바이러스성 뇌수막염의 차이점을 좀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말 그대로 세균성은 세균 때문에 나타나는 거고 바이러스성 뇌수막염은 바이러스로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뇌수막염에서 나타나는 증상인데요. 심한 두통, 두개내압이 상승하면서 이게 중요하죠. 두개내압 상승하면서 발열, 빈맥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경부강직이 나타나요. 이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의식수위 떨어지고 나중에 이렇게 발작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두통이 심해지면서 커닝 사인하고 브루진스키 사인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다리를 들으면 다리를 굴곡시 펴지 못하고 머리를 이렇게 누르면은 머리 올리면 다리를 굴곡하는 이런 브루진스키 사인하고 커닝 사인이 나타나는 거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시력에도 문제가 생기고 제일 중요한 거는 두개내압이 상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통과 발열, 경부강직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커닝과 브루진스키 사인이 나타나는 걸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뇌척수액 검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뇌척수액 검사를 하게 되면 뇌수막염이면은 요 백혈구가 증가를 해요. 근데 바이러스 세균성 뇌수막염은 바이러스성 뇌수막염에서는 요것이 증가하지 않죠. 임파구만 증가하죠. 백혈구가 증가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요거의 차이점. 그래서 그리고 요거는 뇌척수액이 혼탁한데 얘는 맑아요. 바이러스성은. 그래서 요 두 개를 좀 비교해서 잘 알아두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항생제 투여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 제제해서 이 흐름을 좋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스테로이드 제제를 투여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개내압 감소를 위해서 마니톨, 그죠? 이뇨제 중에 마니톨 투여를 한다는 거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초기 증상으로 요런 ICP 상승하는 아까 증상들이 있는지 그죠? 경부강직이나 두통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잘 알아두시고 환경에서 이제 빛에 민감해요. 그래서 방을 좀 어둡게 유지해주고 조용하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선망 환자는 낮은 조명을 해서 환각을 줄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요거 중요하죠. 두개내압 상승하니까 침상머리를 30도 정도 상승시켜줘야 되고 그 다음에 요런 것들은 항생제에 의해 효과가 보일 때는 24시간 동안 격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뇌수막염은 격리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단백, 고열량 식이를 해야 되고 근육강직이 있을 때는 온수 목욕을 좀 온찜질을 좀 해줘서 목 부위 아까 경부강직이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온찜질을 해줘서 경부강직을 좀 풀어주는 이런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말초신경 장애 질환이 있는데 요거는 추간판 탈출증, 수근터널 증후군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수간판 탈출증은 어떤 거예요? 추간판이 내 있는 수액이 탈출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추 부분에 발생했을 때는 다리 쪽으로 경추는 목이니까 손이나 손가락으로 방사되는 통증이 있고요. 요추 부위에 발생할 때는 다리 쪽으로 방사되는 통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 쪽으로는 스펄링 검사나 하지 직거상 검사, 요추에 발생했을 때는 스펄링 검사는 경추, 그 다음에 요추에 발생할 때는 하지 직거상 검사를 해서 두 개의 요인을 잘 파악을 해야 되고요. 하는 요법은 이제 진통제, 그 다음에 수술요법으로는 감압술 같은 거, 수액 용해를 하는 거, 척추궁 절제술을 하는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요. 이제 간호가 중요하죠. 목, 허리를 과다 굴고 과다 신전하지 않도록 해줘야 되고 물건을 들 경우는 허리를 구부리지 않도록 그 다음에 한쪽 다리를 발판에 올려놓고 목, 어깨 근육 강화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침대는 단단한 거 사용하는 거, 낮은 침상과 의자는 피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등적성 운동을 해주고 영랭요법 해주고 체중 조절 해주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척수 수술을 하고 나서는 통나무 굴리기법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단단한 아까 침뇨 사용하라고 그랬죠? 그리고 자전거 타기 이렇게 근육 강화 운동을 해줘야 되니까 그런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요 스펄링이나 하지 직거상 검사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차 신경통하고 안면신경마비인데 3차 신경통은 5번 신경, 뇌신경 5번 신경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 안면신경은 뇌신경 몇 번 신경? 7번 신경. 그래서 5번 신경은 얼굴의 감각을 담당을 하는 거고요. 7번 신경은 얼굴에 뭐예요? 근육을 담당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혀 감각을 담당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3차 신경통은 요렇게 해서 세 개로 갈라져서 이름이 3차 신경이죠. 5번 신경 이름이. 그래서 여기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 증상이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발작성 통증이 나타난다는 거, 칼로 베는 듯한, 그리고 특히 더운 환경, 차가운 환경, 더운 음식, 찬 음식, 찬물, 더운 물 이렇게 닿을 때, 그죠? 얼굴에 닿을 때 나타난다는 거. 그리고 입이 이제 틀어지고 저작하기 힘들고 심한 통증으로 해서 얼굴 씻는 거 이런 것들, 그래서 자기 위생이 안 되는 거죠. 자가 위생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긴다는 걸 좀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대신 안면신경마비는 뭐냐면 이 얼굴에 근육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마에 주름이 잡히고 주름이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눈이 완전히 감겨지지가 않고 청각이 굉장히 예민해지고 그 다음에 발음이 부족하고 그래서 여기 그림 딱 보면은 요 한쪽이 치우쳐져 있죠. 예, 그래서 이렇게 반대로 해서 한쪽이 치우쳐져서 제대로 안 되는 이런 경우를 안면신경마비. 그래서 이제 여기 치료는 3차 신경통은 진통제를 투여하는 게 아니라 항경련제를 투여합니다. 그리고 안면신경마비는 진통제나 스테로이드를 투여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간호입니다. 간호. 3차 신경통은 아까 찬 거, 더운 거 나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추위나 더위나 추위에 얼굴이 닿지 않도록 양치할 때도 실온의 물로 하도록 해줘야 되고 구강을 양치할 때 통증이 심하면 함수해서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안면신경마비는 온찜질을 해주고 각막 건조를 예방을 해야 됩니다. 각막이 눈이 안 감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선글라스나 그 다음에 인공 눈물이나 이런 걸 제공해 줘야 되고 눈 감기, 휘파람 감기, 그 다음 밤에 바람 넣기 이런 것들로 해서 얼굴 근육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고 음식은 건강한 쪽으로 씹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발성 교양증, MS죠. 그 다음에 길랭바레 증후군은 요 두 개의 차이점은 뭐냐면, 말초신경, 중추신경, 수초 탈락이 나타나는 거예요. 수초 탈락. 얘도 수초 탈락인데, 얘는 다발성 경화증은 중추신경계의 수초가 탈락이 되는 거고, 길랭바레 증후군은 말초신경계의 수초가 탈락이 되는 겁니다. 수초가 탈락이 되면 수초가 하는 역할은 뭐죠? 그죠?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달이 안 되니까 운동신경하고 감각신경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다발성 경화증일 때는 운동 증상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마비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감각에 문제가 생기면서 무감각, 저림각, 그래서 레이테 증후군이 나타나요. 감전되는 느낌 이런 것들. 그리고 안구진탕, 연하곤란 이런 것도 운동이 안 되니까 근육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길랭바레도 마찬가지죠. 말초신경이 안 되기 때문에 말초신경에 그 탈수초화가 일어나서 그래서 안 되기 때문에 얘도 마비, 운동실조, 그 다음에 신부관 반사가 감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그 자율신경 반사 부전이 발생하면서 빈맥, 서맥, 발한, 요정체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마비성 장폐색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발성 경화증은 스테로이드 제제를 투여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다발성 경화증일 때는 운동과 휴식을 적절하게 해주고 이제 운동을 잘 해주도록 해줘야 되고 방광 조절해주고 영양 관리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증 근무력증은 뭐냐면 이거는 아세틸콜린 수용체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세틸콜린 수용체가 감소해서 아세틸콜린이 제대로 분비가 안 되는 겁니다. 아세틸콜린은 교감이에요, 부교감이에요. 이거는 부교감 신경을 담당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되면서 근육에 다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국에 이제 그 씹는 거, 숨 쉬는 거, 몸, 다리 이런 근육들이 다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근무력증 위기가 생겨서 근육이 제대로 호흡 근육이 제대로 안 돼서 호흡이 증가하고 맥박이 증가하고 창백한 피부가 되면서 나중에는 호흡에 문제가 생겨서 사망하는 근무력증 위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는 아세틸콜린 에스터라제 억제제를 투여를 해서 아세틸콜린 에스터라제가 뭐냐면은
아세틸콜린을 분해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세틸콜린 에스터라제 억제제를 줘서 아세틸콜린을 증가시켜주는 약을 투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약을 준다는 거. 그 다음에 간호로는 이제 근육이 제대로 안 되니까 이 근육을 제일 중요한 게 국의 근육을 악화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서 식사를 조금씩 소량씩 조금씩 먹도록 해줘야 되고 발음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단어나 문장 사용하는 것들을 천천히 들어주어야 되겠죠. 그리고 쉬운 단어를 사용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눈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시력으로 안검 하수나 각막 손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보여줘야 되고 그 다음에 근무력증 위기하고 콜린성 위기를 확인해 줘야 되는데 근무력증 위기는 아세틸콜린이 너무 적어서 그 호흡 근육이 문제가 생겨서 나타나는 거고요. 콜린성 위기는 아세틸콜린 약을 줬어요. 그죠? 아세틸콜린 에스터라제를 줬잖아요. 근데 에스터라제 억제제를 줬는데 에스터라제 억제제가 너무 많아서 아세틸콜린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교감은 뭐예요? 섬액이잖아요. 섬액. 그죠? 그래서 섬액이 나타나면서 호흡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아세틸콜린이 부족한 거, 얘는 아세틸콜린이 너무 많아서 둘 다 호흡에 문제가 생기는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잘 구별을 해야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뇌졸중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뇌졸중을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뇌졸중은 크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괄성 허혈 발작이라는 TIA가 있고 이거는 뇌졸중 이전이죠. 요즘엔 요거는 뇌졸중에 포함을 안 시키고 일시적으로 신경학적 기능 장애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얘가. 그래서 드물게는 한두 시간 내에 회복이 되는데 이 TIA가 나중에 이제 뇌졸중으로 가기 때문에 미리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허혈성 뇌졸중은 혈전성하고 색전성이 있는데 이거는 동맥경화, 그 다음에 이제 색전으로 인해서 생기는 거죠. 떨어져 나오는 색전으로 인해서 색전성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출혈성 뇌졸중은 내내출혈이나 지주막하 출혈로 인해 가지고 내내출혈은 고혈압이죠. 고혈압 때문에 그 출혈이 생기는 거고 지주막하 출혈은 동맥주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동맥이 파열이 돼가지고 생기는 출혈성 뇌졸중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으로는 허혈성 뇌졸중일 때는 조기 경고 증상이 있어요. 그래서 혈전성 경고 증상으로는 아까 TIA가 있었잖아요. TIA가 일시적으로 잠깐 마비 증상이 온다거나 언어장애가 있거나 편측 감각 마비가 생기는 일시적인 경고 증상이 있는데 색전성은 경고 증상이 없어요. 갑자기 나타나요. 색전성. 왜냐하면 말 그대로 색전성은 어디 막 이렇게 가다가 어느 구간을 탁 갑자기 막아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고 증상이 이게는 없습니다. 그리고 출혈성 뇌졸중은 갑작스러운 두통, 출혈이 생기는 거니까 뭐 뇌 안에 출혈이 생기는 거니까 갑작스러운 두통이나 갑작스러운 구토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허혈성 뇌졸중, 출혈성 뇌졸중이 있는데 혈전성, 색전성이 있고 허혈성에는 출혈성은 뇌내출혈과 지주막하 출혈이 있었잖아요. 말 그대로 요거는 혈전성은 경고 증상이 있고 색전성은 없어요. 그리고 뇌내랑 지주막하는 둘 다 두통이 나타난다는 거. 그리고 혈전성은 즉성경화증, 색전성은 심장에서 나오는 색전으로 인해서 생기는 거고요. 뇌내는 고혈압, 지주막하는 뇌 동맥류 때문에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경련이 여기는 드물어요. 근데 이거는 흔하고 그리고 여기는 의식 수준이 깨어 있어요. 허혈성은. 근데 출혈성은 무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출혈성이 더 위험하죠. 그렇죠? 그리고 뇌척수액도 얘는 정상인데 출혈성은 혈액성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요 차이를 좀 잘 허혈성 뇌졸중하고 출혈성 뇌졸중을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치료 방법으로 약물 치료가 들어가는데 TIA, 그죠? TIA일 때는 항혈소판제, 그래서 아스피린이나 틱리드, 플라믹스라는 항혈소판 제제를 많이 씁니다. 이거는 이제
혈관이 응고되는 것이 않도록 해주는 항혈소판 제제를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스타틴 제제, 이게 그 동맥 경화로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좋거나 항응고제, 그래서 헤파린, 그죠? 와파린, 이걸 많이 또 피오로 먹게 되겠죠. 그 다음에 스타틴 제제로 이제 그 동맥경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약들이 쓰이는 거고요. 허혈성 뇌졸중일 때는 이제 뭐가 생겼어요? 그죠? 혈전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혈전을 녹아주는 혈전용해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게 TPA가 많이 쓴다는 거, 그거 좀 잘 알아두시고, 출혈 증상이나 PTPTT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출혈성 뇌졸중일 때는 혈관수축제 사용해야 되겠죠. 항응고제나 항혈소판제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요법으로 TIA 환자일 경우는 혈관 성형술이나 풍선 주입해가지고 확장시켜주는, 그리고 스텐트 박아주는, 그 다음에 오해술 이런 것들을 하고요. 허혈성 뇌졸중일 때는 이제 색전이 안에 있기 때문에 색전을 제거하는 수술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리트리버 수술이나 아니면 색전 절제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출혈성일 때는 혈종을 제거하는 거, 동맥류를 제거하는 거, 동맥류 제거하는 게 이제 코일 사입해가지고 하는 거나 결찰법,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혈관이 있는데 이렇게 혈관이 있으면 얘를 여기 안에 요거를 딱 절개한다거나 아니면 여기 안에 코일을 넣어가지고 여기를 혈의 흐름을 막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들어가는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간호죠. 그래서 뇌졸중 환자일 때 기도 유지시켜주는 거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신경계 사정하는 거, 심혈관계, 기립성 저혈압이나 이런 거 나타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하지, 정맥 혈전 색전증이 나타나기 때문에 탄력 스타킹, 에어 매트리스 사용해야 된다는 거, 하지 둘레대고 하지 온도 사용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배설, 요실금 이런 거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도 의사소통이죠. 간단하고 짧은 문장 해줘야 되고 충분한 시간을 제공을 해주고, 그 다음에 시각적인 의사소통 방법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운동 능력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게 마비가 되면은 위축이 생기잖아요. 근육 위축. 그래서 고관절의 외전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대전자 스트로켄터롤을 사용해서 요 다리가 이렇게 있으면 그죠? 요 옆에다가 그죠? 고관절 옆에다가 트로켄터롤을 해서 대전자를 해서 대주고, 그 다음에 핸드롤 사용해서 손의 경축 방지해주고, 족저굴곡 생길 수 있으니까 발판 대줘서 족저굴곡을 예방을 해주는 이런 그 간호가 들어가줘야 되고요. 피부 통합성으로는 욕창 생기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죠? 못 움직이니까 체위 변경 해주고, 매트리스 이런 것들 해주고, 그 다음에 영양 제일 중요합니다. 잘 못 씹죠. 그죠? 그래서 구역 반사 있는지 사정한 다음에 꼭 반드시 식사가 들어가줘야 되고요. 따뜻한 음식으로 묽은 음식은 삼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걸쭉한 걸로 주시고 손상받지 않는 쪽으로 씹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천천히 먹을 수 있도록 해주고 시간을 충분히 줘야 되고 입안에 음식이 있는지 없는지 사정해야 되고요. 그리고 구강 간호 해야 되고 체중 간호 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감각으로 손상의 위험성이 있어요. 그 눈 시력이 동측반명이 많이 나타납니다. 동측반명은 한쪽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해서 이쪽이 안 보여요. 그래서 이쪽만 보일 수가 있어요. 가운데만.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다가오는 거 이런 걸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치, 거리, 움직임의 속도 판단이 어려우기 때문에 손상되는 것들은 좀 취해줘야 되고 건강한 쪽으로 음식을 제공해야 되고 간호 처치할 때도 건강한 쪽으로 가야 되고 그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간호가 뇌졸중 환자한테는 들어가 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심혈관계 보겠습니다. 심혈관계. 심혈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전부하고 후부하가 있는데 전부하는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액량이에요. 그래서 정맥 환류량이죠. 후부하는 자심실에서 대동맥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말초혈관 저항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 심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심장 효소 검사죠. 카디악 엔자임. 요거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트로포닌 T하고 I가 있고 CKMB가 있고 그다음에 미오글로빈이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 보시면 미오글로빈이 가장 먼저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24시간 이내에 배설이 되고 그래서 진단에 도움이 되지만 심장의 특이성에 관련돼서는 얘는 잘 안 봐요. 그래서 진단, 얘가 이제 MI냐 아니냐라는 결정을 할 때 미오글로빈이 많이 하고요. CKMB는 MI 초기 진단을 할 때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트로포닌 T하고 I가 있는데 이거는 신근 단백질로 신근 송사시 유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T는 7에서 10일, 여기 보면은 트로포닌 T는 7에서 10일, I는 10에서 14일에 많이 검출이 됩니다. 트로포닌. 그죠? 그래서 여기 7에서 10일 요 사이에 많이 되는 것이 T.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많이 되는 것이 I. 그래서 트로포닌 TI는 손상 시간 1시간. 이게 MI, 그 심장의 근육이 손상이 되고 1시간에 검출이 되기 시작해서 10시간에서 24시간의 정점이 됩니다. 그리고 CKMB는 3 내지 6시간 후에 검출이 되고 12시간에서 24시간이 되고 그래서 MI 후에 그 12시에서 48시간 내에 기준점으로 잡습니다. 그 다음에 중심정맥압은 우리가 심장으로 들어오는 여기 그죠? 대정맥 있죠? 대정맥에 넣어서 그 압을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4에서 12 cm H2O입니다. 그래서 우심방으로 귀환하는 혈액의 압력을 측정하는 거고 여기가 압력이 낮다 그러면은 탈수고 많다 그러면 너무 많이 우리가 들어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폐동맥 쇠기압이 있는데 폐동맥 쇠기압은 어떤 거냐면은요. 여기가 우심실, 우심방, 우심실이고 여기가 이제 폐예요. 폐. 그죠? 예, 폐로 가는 그 폐동맥에 여기가 폐로 가는 게 폐동맥이잖아요. 폐동맥에 여기에 삽입을 해가지고 여기에 삽입을 해가지고 압을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좌심의 기능을 평가를 할 때, 그죠? 폐수종, 요 폐니까 폐에서 어디로 가? 좌심방으로 들어가잖아요. 요 폐 기능하고 좌심방의 기능을 좌심 기능을 확인을 할 때 사용하는 게 폐동맥 쇠기압입니다. 정상은 4에서 12mmHg예요. 얘는 알겠죠? 예. 그 다음에 관상동맥 심도자술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죠? 예, 요 대퇴동맥으로 통해 가지고 심장으로 넣어가지고 심장에 저기를 보는 거죠. 관찰하는 거. 요거 중요하죠. 관상문 심도자수를 하고 나서는 침상 안전해줘야 되고 맥박 그죠? 체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조영제가 들어갔기 때문에 조영제 배출하려면 수분 권장 해줘야 되고 그죠? 혈전 예방하기 위해서 항응고제 그리고 다리를 편 채로 침상 안정해야 되는 거죠. 절대 안정해야 되고 침상 30도 이하로 해야 되고 이상으로 하려면 안 되고 상체를 굴곡시키고 상처 부위를 굴곡하는 것은 금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간호는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약물로 많이 사용되는 게 항효소판제는 아까 우리가 뇌졸중에도 많이 썼죠. 아스피린. 그 다음에 혈전용에도 뇌졸중, 혈전성 뇌졸중이 있었죠. 그래서 TPA, 스테롭토키나제를 많이 썼고 항응고제, 헤파린, 그 다음에 와파린, 그 다음에 베타블럭, 그 다음에 칼슘 채널 블럭, 이뇨제 같은 것들이 요 심장 관련해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NTG는 이제 우리 협심증일 때 많이 쓰죠. 그리고 마약성 진통제, 그 다음에 디지털리스, 그 다음에 심근 수축력 증가할 때 쓰는 게 디곡신, 그 다음에 AC 이니비터, 그죠? 요거 많이 쓰죠. 안지오텐신 전환 요소를 억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용체 결합 방해를 해서 혈관을 확장시키는 거, 혈관 확장제, 요거는 것들이 혈압 강화로 혈압을 하강시키는 데 많이 시키죠. 자, 관상동맥 질환을 보겠습니다. 협심증하고 심근경색, 앵자이나랑 MI 보겠습니다. 이스케미아, 허혈이죠. 허혈. 허혈은 심전도상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TA부가 역전이 됩니다. 여기 그림 보면 TA부가 역전이 돼 있죠. 요거는 여러분 잘
두셔야 되겠죠. 허혈일 때. 그 다음에 인절이 상해를 입었을 때는 ST가 상승을 합니다. ST 여기 있죠. Q파가 이상해지면서 상승을 하는 거고 임팍션 경색이죠. 그죠? 이때 QAV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그래서 ST가 분절이 상승을 하는 거예요. 그죠? 허혈일 때는 TAV가 역전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인절이나 임팍션일 때는 ST 분절이 상승을 하는 거고. 관상동맥 질환은 급성 관상동맥, 만성 안전성 협심증이 있는데, 요거 불안전성 협심증, 그죠? 언스테이블 엔자이나 있죠? 이거랑 ST 분절 상승 MI가 있고, ST 분절 MI가 있습니다. 협심증은 요 이제 가슴 압박, 가슴을 누르는 데 통이 있는 거죠. 협심증의 안정성 협심증하고 불안정성 협심증의 차이는 뭐냐면 얘는 심근에 허혈이 있는 거고, 그죠? 죽상경화증이 있는 겁니다. 이것도 죽상경화증이 있는 거고, 단지 차이점은 뭐냐면 아까 협심증은 ST 분절이 하강을 합니다. ST 분절, 그죠? 안정성 협심증은 ST 분절이 하강을 하는 거고, 불안전성 협심증은 요거는 그가 문제가 없어요. 요게 이제 지나서 나중에 심근경색으로 진행을 하는 거고, 차이점은 요거는 휴식이나 NTG로 인해서 얘는 안정성 협심증은 완화가 돼요. 하지만 얘는 NTG에 반응하지 않아요. 불안정성 협심증, 언스테이블 엔자이나는. 스테이블 엔자이나는 휴식으로 인해서 통증이 없어지는데, 언스테이블 엔자이나는 휴식에도 반응을 하지 않고 NTG에도 반응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MI로 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이연성 협심증이 있는데, 이거는 관상동맥에 경련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ST 분절이 일시적으로 상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안전성은 ST 분절이 하강을 하고, 불안정 협심증은 요 ST 분절 MI로 가는 그 전 단계죠. 그러니까 이거는 심장에 저기는 없어요. 그죠? 얘는 언스테이블 엔자이나는 카디악 엔자임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효과를. 자, 협심증은 아까 했죠. ST 분절, 스테이블 엔자이나는 ST 분절이 하강을 하고, 아까 하강, 그죠? 안정성 협심증은, 그죠? 여기서 하강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형성 협심증은 요 ST 분절이 상승을 했죠. 일시적으로. 그 다음에 약은 아까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게 ST 분절이 상승하지 않는 MI가 있죠. 그죠? 그래서 불안정성 협심증의 임상 양상입니다. 심전도에서는 ST 분절 상승이 없어요. 요거 아까 언스테이블 엔자이나도 그랬잖아요. 그죠? ST 분절 상승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심장 표지자, 그죠? 카디악 엔자임 상승이 한 경우에 얘를 그러니까 ST 분절 상승은 없지만 심장 표지자가 상승을 했을 경우는 NST-EMI로 봅니다. Non-ST-EMI로 봅니다.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 ST-EMI하고 차이점은 뭐예요? 얘는 완전 폐쇄가 아니고 이게 Non-ST-EMI는 완전 폐쇄가 아니고 ST-EMI는 완전 폐쇄고. 이해가 되시죠? ST-EMI는 아까 뭐랬어요? 완전 폐쇄기라 그랬어요. 그래서 NTG로 완화가 안 되고 몰핀으로 완화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합병증으로는 이제 치민성 샥을 발생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non-ST-MI하고 ST-EMI가 있는데, non-ST-MI는 병리적 큐파가 없어요. 아까 ST 분절 상승이 없다 그랬죠? 올라가는 게 없다 그랬어요. 근데 ST-EMI는 ST 분절 상승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ST 분절이 ST-EMI, non-ST-EMI는 없죠. 그 다음에 non-ST-EMI는 요 T, 아까 unstable 엔자이나, 그 다음에 안정성, 스테이블 엔자이나일 때는 T파 역전이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ST 분절이 하강을 하는 거죠. 그죠? ST-EMI 치료는 아까 아스피린, NTG 하는데 요건 안 듣는다 그랬잖아요. 이게 몰핀,
IV를 투여를 하고 베타블록이나 칼슘 채널 블록 이런 것 NSAID 특히 스테로이드나 NSAID는 금기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정맥 아리스미아 요거는 아리스미아면 심전도 특징이 조기 심방수축 그죠? 심방세동, 심방조동, 심방세동 그죠? 그 다음에 조기 PVC, VT, 심실성 빈맥, 심실세동 VF 그리고 1도 차단, 2도 차단, 3도 차단 요게 이제 나타나는 부정맥에서 나타나는 적입니다. 심방세동의 심전도 그 다음에 블럭, 3도 블럭은 아예 없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PVC는 앞에 여기가 이상해지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심실분맥 요거는 좀 알아두시면 돼요. 심실 VT 심실분맥일 때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사망하기 전에 심전도 적이죠. 그 다음에 심정지일 때 요거 요건 사망하기 전이 아니라 요건 조동이네요. 조동 요건 빈맥. 그래서 약물은 아까 했으니까 나트륨 채널 차단제나 그 다음에 베타 블로커, 칼륨 채널 블락이나 아니면 칼슘 채널 블락 이런 것들을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카디오 버전이 생길 수가 있는데 얘는 이거는 이제 인공 심박동 요거 하는 거 이식 후에 간호 여러분이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활력 징후 체크해야 되고 그러니까 부정맥으로 인해서 부정맥을 다시 저기로 해주면서 심장을 뛰게 해주는 인공 심방동기라 페이스메이커를 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상처 부위 사정을 해야 되고 수술 직후에는 요 기흉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잘 봐야 되고 전원 부위 직접적으로 타격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자기 영상 촬영기 같은 전기 자력 장치는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6주간 무거운 거 피하고 영구적인 심박동을 착용한 경우는 8주 정도 각용한 운동을 하지 않아야 되고 아스피린과 헤파린은 투여를 금지를 해야 됩니다. 삽입 후에. 그래서 이제 이런 간호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하트펠리어입니다. 전부화 증가가 있고 후부화 증가가 있는데 전부화 증가는 과혈량, 그죠? 혈액이 너무 들어오는 것이 많은 거죠. 후부화는 대동맥 판막이나 폐동맥 판막 이런 것들, 고혈압 이런 것들 나가려고 하는데 그 길을 막는 거잖아요. 자, 좌심부전 갈게요. 좌심부전은 좌심술의 수축이 기능이 저하가 되는 거예요. 좌심술. 그래서 요거 증상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모의고사에도 많이 나왔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쵸? 그래서 호흡곤란. 왜냐면 좌심실 요쪽이 문제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요 폐에서 들어오는 요것도 있고 대동맥으로 나가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폐동맥으로 들어오는 것들이 안 되면서 이 폐에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호흡곤란이 나타나고 기침, 그죠? 부종하고 체중 증가, 그 다음에 기맥, 교대맥 기맥, 그 다음에 S3랑 S4에 음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S3, 4 문제가 생깁니다. 심음이. 자, 우심부전은 여기 우쪽이잖아요. 요쪽. 그래서 우심실 수축이 저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오는 여기 혈액이 막기 때문에 부종이랑 체중 증가가 가장 큰 문제가 되겠죠. 중요한 거는 경정맥 팽창이 일어납니다. 근데 경정맥 팽창은 우심부전이나 좌심부전 다 발생할 수 있죠. 좌심부전도 여기가 막히잖아요. 폐가 막히고 결국은 우심에 영향을 주고 들어가서 여기 막히니까 경동맥이 오고 여기는 팽창이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경동맥 팽창은 둘 다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요 CVP도 상승을 하고요. 얘는 아까 CVP는 여기 여기 대정맥, 그죠? 대정맥에서 체크를 한다 그랬잖아요. 전부화를 감소시키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뇨제 투여해야 되겠죠. 아까 부종이 생긴다고 했기 때문에 이뇨제 투여를 하는 거고 후부화를 감소하려면 혈관 확장을 해야 되겠죠. 그죠? 나가는 거를 막아버리니까 압력이 높아서 막았기 때문에 혈관을 확장해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심근 숙진을 증가하기 위해서는 디지털리스트기 아까 사용한다고 했었고요. 그죠? 네. 그래서 간호로는 가스 교환,
산소 공급해줘야 되고 심박출량 증진시켜줘야 되고 바디의 나이오 체크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거 저염식이 해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변비 하면은 변비나 그 발살바 운동하면 압이 높아지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 못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피부 부종으로 인한 피부 손상 예방도 해줘야 되고요. 하이퍼텐션 가볼게요. 하이퍼텐션은 이제 수분 낮은 원인은 뭐예요? 하이퍼텐션의 원인은 그죠? 하이퍼텐션의 원인은 제일 큰 원인이 비만이죠. 비만. 그죠? 죽상경화자. 요게 죽상경화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만이 가장 큰 원인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따라서 잘 맞춰서 우리가 가줘야 되겠죠. 그래서 생활 습관을 교정해 주는 게 첫 번째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1기 고혈압, 2기 고혈압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뇨제 제일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AC 억제제, 그 다음에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 베타 차단제, 칼슘 차단제가 들어가고 안 되면 이제 요거를 2가지 이상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안 되면 이제 혈관 이완제까지 동원해서 혈액을 감소시키는 걸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뇨제 첫 번째 들어가지고 교감신경 베타 차단제나 알파 차단제, 그다음에 혈관 확장제 이렇게 해서 들어가고요. AC 이니비터나 그다음에 혈관 확장제 같은 칼슘 차단제 이런 것들을 같이 넣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까 약물은 AC 이니비터, 엔지오텐신 억제제, 베타 아드레날린 차단제, 그다음에 이뇨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좀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약물은 어느 정도 알아두셔야지 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자가관리, 자기관리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약물 이름 이런 것들 잘 알고 투약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요. 증상이 없다고 해서 혈압이 잘 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환자한테 잘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약물 직후에 체위성 저혈압 나타날 수 있고 현기증 나타날 수 있잖아요. 부작용으로 갑자기 혈압이 떨어지면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달 수 있고 갑작스러운 약물 중단은 반동성 고혈압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약물요법으로 잘 해줘야 됩니다. 자, 감염 부분입니다. 심장염인데 승모판 손상으로 인해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 급성 류마티스 열로 인해서 생기는 류마티스 염증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염증이기 때문에 심장 그 염증 치료가 들어가면 되겠죠. 심내막염이 제일 많이 발생을 하는데 흔히 승모판에 제일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열이 나고 그 다음에 머머들이고 그다음에 색전 발생하고 점상추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호흡 안 되니까 이제 공봉상주도 나타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증상, 류마티스성 심장질환은 이런 질환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 이제 대표적으로 항생제가 들어가겠죠. 이 부분은 그리고 예방적으로는 항생제 치료가 들어가는 것이 예방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판막에 흔히 재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하고 부드러운 칫솔, 잇몸을 충치 예방, 오열 이런 거 예방해야 되고 안 되면 나중에 이제 인공 판막까지 한다는 거. 그래서 판막 부분에 제일 많이 생긴다는 거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심내막 마이오카다이티스 요거는 심내막이나 심낭염으로 인해서 2차적으로 발생하는 겁니다. 심내막에 염증이 생기면서 2차적으로 생기는 게 마이오카다이티스. 이제 요거는 굉장히 크게 앞에 이제 염증 생긴 거랑 비슷하기 때문에 크게 저기를 안 해도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심혈관계 부분을 좀 살펴봤고요. 외상이 있는데요. 두부 외상이 있는데 두부 외상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두부 외상에서 중요한 거는 두 개 기절골절이에요. 두 개 기절에 이제 안쪽 부분에 두 개 골절이 생겼을 때는 CSF 누출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레콘스 아이나 그다음에 매트리스 사인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요게 얘가 레콘스 펜도 눈이 생기는 거고 뒤후방으로 요 뒤쪽에 이제 염증이 출혈이 생기는 거거든요.
여기가 이제 레콘스 사인이나 베트스 사인이 뇌 기저에 출혈이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뇌출혈이 있는데 경막의 혈종, 경막 하혈종, 지주막과 출혈, 내뇌출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경막 상 혈종, 이게 경막 외 혈종이죠. 요거는 두개골하고 경막에 혈종이 생기는 거고, 엑스레이를 찍으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요거 잘 알아두시고, 동맥에 큰 여기서 생기고, 요거 이제 ICP가 상승하니까 의식 수준이 저하가 되면서 구토가 발생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경막 하는 여기 보면 요 경막이 좀 보이죠, 요게. 그죠? 요 밑으로 이렇게 출혈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경막 하 출혈입니다. 이거는 대부분 정맥에 출혈이 생겼을 때 많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주막과 출혈은 지주막 밑에가 생기는 거죠. 그죠? 이거는 뭐냐면 내 동맥류가 파열이 돼가지고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아까 커닝 사인, 브루지킨 사인은 어디에 나타나는 거예요? 뇌수막염에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 뇌수막염 증상이 나타나요. 이 지주막과 출혈일 때는. 그래서 요거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내뇌출혈일 때는 고혈압으로 인해서 출혈이 생기는 겁니다. 고혈압으로 내뇌출혈은. 그래서 안쪽에 조갑이 핵 쪽에 있을 때는 편마비, 시상출혈일 때도 편마비. 요거는 요 눈동자가 코끝을 내려봐요. 시상에. 그 다음에 교 있죠. 교. 다리내. 얘는 사지마비가 들어가고 동공이 수축되면서 요 가운데에 옵니다. 그리고 손의 출혈은 사지마비는 없어요. 그 대신 운동실조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두 개 이상일 때 우리가 가장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간호가 그 낙상, 그죠? 인지 이런 거 해주고, 아까 우리 뇌졸중 해서 간호했었잖아요. 그 간호로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척수 예상은 가장 많이 생기는 것이 척수샥하고 자율신경 반사부전하고를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되는데, 척수 외상일 때 척수샥은 뭐 때문에 생기냐면 반사 외상 직후에 바로 직후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성 샥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외상 척수 손상 직후에 바로 나타나는 거고, 그래서 저혈압 섬액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거는 저혈압 섬액, 여기 보면 저혈압 섬액이 나타나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뭐가 나냐면 장폐색하고 그 다음에 방광 마비가 나타납니다. 장하고 방광에 마비가 생겨서 장폐색하고 요정체가 나타나는 거예요. 척수샥은. 자율신경 반사부전은 뭐냐면 T 6번째, 8번째 위쪽으로 다쳤을 때 척수샥 이후에 관찰되는 건데, 이거는 교감신경의 과잉 반응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얘는 고혈압이 나타나는 대신에 섬액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척수샥은 저혈압 섬액이잖아요. 자율신경 반사부전은 고혈압 섬액이라는 거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둘 다 나타나는 게 아까 방광정체랑 변비, 그죠? 장폐색하고 요정체가 둘 다 나타납니다. 예,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간호로 중요한 게 이 척수샥하고 자율신경 반사부전은 잘 알아두셔야 되고, 감각상실이나 마비성 장폐색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혈압, 여기 자율신경 반사부 척수샥일 때는 저혈압이니까 다리를 올려줘야 되고, 자율신경 반사부전은 고혈압이니까 어떤 거예요? 파울러 포지션을 해줘야 돼요. 반자일은. 그렇죠? 그리고 분변 매복이 있으면 즉시 제거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소변 요정체도 있으면 도뇨관 삽입해서 배출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항고혈압제를 이거는 자율신경 반사부전은 투여를 해줘야 되고요. 이해가 되셨죠? 요거 두 개 아시겠죠? 척수샥은 외상 직후 신경성 샥으로 인해서 저혈압 섬액이 나타나는 거고, 자율신경 반사부전은 척수샥 이후에 고혈압 섬액으로 나타나고,
둘 다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는 장폐색하고 요정체가 나타난다는 거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전체 여러분이 공부했던 그 비뇨기계, 내분비계부터 소화기계, 신경계, 비뇨기계, 그 다음에 지금 심혈관계 이렇게 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만 여러분한테 좀 했기 때문에 자료를 좀 참조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키포인트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려운 문제, 이런 문제 같은 경우가 있을 경우나 많이 외워야 되는 경우는 지금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집 중심으로 해서 반복적으로 한 2번 정도 문제집을 지금부터 푸시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공부 열심히 해주시고 모두 좋은 결과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